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원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1,378명 나오면서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임재성 기자, 주말인데 신규 확진자가 또 최고치가 나왔네요. 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 1,378명, 국내 발생이 1,320명, 해외 유입 58명입니다. 나흘 연속 1,000명대를 넘긴 건데요. 이 확산세가 커지면서 사망자는 보시는 것처럼 2명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상황 보겠습니다. 여전히 수도권 확진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서울 501명, 경기 441명, 인천도 79명이 나왔는데요. 모두 어제보다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지역 확산세입니다. 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광주는 6배, 경남은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분석한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요. 신규 확진자가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에 이달 말에는 1,400명대, 현재 상황을 잡지 못하고 나빠질 경우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140명까지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이번 4차 대유행은 초반부터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4차 대유행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4차 대유행은 백신 접종이 진행된 이후 시작됐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에 1, 2, 3차 대유행과 비교해보면 4차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 규모가 기존 대유행의 당시의 최고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것도 4차 대유행의 위험 요소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 때문에 방역당국이 수도권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죠. 모레부터 적용되는데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결혼식, 장례식도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다시 밤 10시까지만 가능해지고요. 클럽과 감성주점뿐만 아니라 이용시설 전체가 집합금지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률 살펴봅니다. 1차 접종은 거의 변동 없이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2차 접종은 11.3%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입니다. 현재로서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였습니다. 네, 이번엔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이 기자,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계속 기록하고 있네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신규 확진자 1,378명으로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발생이 1,320명, 수도권에서 77%가 발생했지만 비수도권에서도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와서 312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위중증, 사망자는 크게 늘지는 않고 있고요. 치명률은 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모레부터 수도권 지역의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는데 이 확산세 좀 진정될 수 있을까요? 현재 재생산 지수 수도권이 1.3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주 만에 30%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수치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모임, 여행, 외출 등을 자제해야 되고 모레부터는 이제 6시 이후에 사실상 수도권은 통금인 상태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잘 지켜진다면 보통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2주일 뒤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2주 뒤쯤이면 확산세는 꺾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당분간 1,000명 안팎의 확진자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워낙 빨라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확진자의 절반이 변이 바이러스이고요. 네. 이 중 절반이 델타 변이인데 델타 변이가 일주일 만에 2배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이 예. 델타 변이는 그 전염력이 한 2.5배 높고 지금 젊은 층 위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앞서 보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 2,000명이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 변이 바이러스, 특히 델타 변이는 기존과 증상이 약간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박열이 많았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콧물 또는 재채기, 두통 등 좀 가벼운 감기 증상이 많거든요. 감기랑 참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감기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서 네. 그 주위에 이렇게 퍼뜨리는 것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다행인지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하루 일일 확진자 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특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영국은 네. 지금 백신 접종률이 1차 접종률이 70%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확 늘어서 하루 32,000명까지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일주일 평균을 보면 확진자가 하루 평균 27,000명이 나오고 있는데 사망자는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나올 때는 1,500명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98%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봉쇄를 해제할 예정인데 아마 봉쇄 해제가 강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20명 수준에서 하루 확진자가 300명 이상으로 12배 늘었지만 사망자나 중환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백신의 효과로 보이고요. 국내도 이렇게 이제 고위험군의 상당수, 고령자의 상당수가 이제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루 확진자에 연연하는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 감기 환자의 숫자를 세는 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방역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 백신을 접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데 백신 접종 속도가 지금 좀 정체돼 있더라고요. 30% 수준에 머물고 있죠. 1차 접종이 1,557만 명, 30.3%고요. 접종 완료가 11.3%, 580만 명입니다. 7월 백신 접종 속도도 상당히 좀 느립니다. 네네. 생각보다는. 그래서 빨라야 8월 중순쯤 돼야 2천만 명, 인구의 40%의 1차 접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4차 대유행을 잘 넘기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시점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도 한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50대, 하지만 50대가 74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1차 접종이 끝나는 시점이 8월 말쯤입니다. 그때부터는 뭐 상당히 고위험군은 다 이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상과 그 방역의 균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들어서면 중환자 또는 사망자의 숫자는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백신 접종 때문에. 네. 그렇다면 우리가 확진자를 다 줄이지는 못해도 이 중환자, 사망자를 줄이는 게 사실상 집단 면역에 다가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9월 들어서는 조금 집단 면역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서 휴가 등 군인들의 이동도 통제됩니다. 국방부는 어제 하달한 군내 거리두기 지침을 통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휴가는 전 부대에서 10% 이내의 최소 범위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 부대의 외출을 통제하되 비수도권은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최근 7일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외박과 면회도 모두 통제하며 간부들도 일과 후 외출과 이동을 통제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효과로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던 소비 심리도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김수현 기자가 자영업자들 만나봤습니다. 200석 규모의 호프집. 그동안 식사를 끝내고 서너 명씩 오는 손님들로 버텼지만 이젠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저녁 장사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2명이 오시는 분은 저희 업소는 거의 없어요. 4단계로 격상되면은 사실 뭐 영업 금지나 다름없죠.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호합니다. 퇴근 후 바로 귀가를 권고했고 다른 시간대 사적 모임도 자제를 요청하다 보니 낮 시간대부터 장사하는 가게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수도권에서만 다중 이용시설 78만 개 정도가 영업 제한 대상입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이번 달부터 조심스러운 일상 복귀를 기대한 만큼 자영업자들의 실망도 더 커졌습니다. 기존에 뭐 알바생 충원하려던 계획도 다 취소를 시키고 지금 재료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많이 쌓여 있는데 언제 소진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사실상의 봉쇄 조치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손실보상 금액을 높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유통과 숙박업체 등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도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높여 잡으면서 관건은 민간 소비 회복으로 본 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주로 수출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면 소비 확대가 위축되는 부분이 지속된다면 실제 경기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져 경제 전반에 영향이 현실화될 경우 기준금리 조정 등 하반기 예상됐던 정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 보니까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상황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더 늘려야 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도 그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개연우 기자입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걸 전제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10조 원이 넘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은 돈을 쓰도록 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민생 경제의 활력을 키워낸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의 핵심.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면 소상공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추경 심사 과정에서 현재 약 4조 원 규모인 피해 지원 예산의 증액이 무게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 지원에 대한 금액들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못 모이게 하는 상황에서 당장 돈을 쓰라고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만큼 지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최근에 변화되는 상황, 또 세수 상황들을 점검을 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추경이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무능하다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비상시기인 만큼 2차 추경 성격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결위의 추경안 논의는 다음 주 14일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최종 허가했습니다. 원안위는 어제 회의를 열고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실험을 하고 필요할 경우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으로 원전 폭발을 막아주는 장치의 안전성 문제와 테러 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운영 허가가 미뤄져 왔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평택에서 통근버스가 넘어져 승객 4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서울에서는 아파트 실외기에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려야 할 버스가 뒤집힌 채로 밭둑에 누워 있습니다. 부서져 튕겨져 나간 앞유리는 버스 옆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서탄면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 한 대가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4명이 다쳐 인근 병원들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중앙선이 없는 왕복 1차선 도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 아래론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아파트 가정집 실외기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실외기가 불에 타고 벽면이 그을리는 등 1,0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접촉 불량으로 인해 전기선이 끊기며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엔 충남 천안의 한 2차 전지 전해액 생산업체에서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근무 중이던 직원 70여 명은 화재 직후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각급 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을 다 맞은 학생들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전면적인 대면 수업이 예정된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살 이상이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맞을 수 있지만 현재 미국에서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18살 이상 전체 성인 가운데 완전 접종 비율은 60%인데 12살에서 15살은 24%, 16살에서 17살은 37%에 불과합니다. 18살에서 24살도 41% 정도밖에 맞질 않았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청소년층의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급해지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학교 내 새 마스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다 맞은 학생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So anyone who's fully vaccinated, they don't need to mask indoors, they don't need to physical distance. 마스크 벗고 수업하려면 백신을 맞으라는 얘기인데 최종 결정은 학교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의 접종률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해 학교 방역 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It's really guidance that's meant to be flexible based on the fact that we're seeing reductions in cases, hospitalizations, and deaths, but that's not even across the country. 그러면서 CDC는 새 학년도에는 대면 수업이 원격 수업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각급 학교 개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미국 전역의 교육부들은 주 5일 대면 수업 방식의 전면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일본 법원이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소녀상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 전 간사회를 개최하려다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당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용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녀상 전시는 예정대로 오늘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요란한 소나기가 전국 곳곳을 강타하겠습니다. 밤까지 국지적으로 시간당 70mm가 넘는 소나기성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게다가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도 몰아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총 120mm가 넘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내일까지 제주 남쪽 해상에 자리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최고 150mm가 넘는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갈수록 폭염의 기세가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전남, 담양과 구례, 대구는 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더위의 기세가 더욱 심해지면서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릴 때는 잇따라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9도, 전주가 32도, 대구가 3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5m를 일겠고요. 내일까지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